안녕하십니까, 김경의 공감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신촌에 위치하고 있는 리버티 라운지에 왔습니다. 오늘 리버티 라운지의 대표님 박결 대표님 오늘 공감사랑방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기 두 번째 와보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대표님 만난 거는 그 기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리버티 라운지 그 취지가 정말 참신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먼저 우리 대표님 벌써 많이 알려지신 분이긴 하지만 좀 소개와 더불어서 이 리버티 라운지의 사업의 어떤 그런 근본 취지 이런 걸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는 1985년생 34살이고요. 그래요? 85년생이세요? 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해서 외대에서 문화 콘텐츠 석사를 마치고 공부가 좀 부족해서 영국으로 런던에 있는 골드스미스 대학교 거기가 좀 문화학이 유명한 대학교라서 그래요? 거기서 석사를 한 번 더 하는 와중에 이제 그 촛불 시위가 있었고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의 당선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공부를 정리하고 넘어와야겠다. 그래서 넘어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바로 만들기 시작해서 문을 연 것이 바로 여기 라운지 리버티입니다. 그러면은 유학하던 중에 이 국내에 어떤 어지러운 이 국가 혼란의 사태를 보고서 바로 와서 이 카페를 이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바죠? 북카페와 바를 섞어놓은 형태예요. 북카페와 바를 우선 그래서 그냥 저는 아지트라고 부릅니다. 아지트. 예.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뭘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그 목적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국가 혼란을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어떤 그 탄핵 사건을 보면서도 물론 저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40% 이상의 득표를 받고 저번 당시 우리 우파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23, 4%를 딱 받는 걸 보고 그리고 우파의 세력이 너무 쪼그라들고 있는 걸 본 다음에 제가 좀 반골기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강성해지면 그렇게 될수록 저 같은 이제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우파 시민들이 할 말을 못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홧김에 넘어왔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는 그 국가 저 탄핵 사태를 보면서 이 불의에 대한 일단 분노, 저항, 그 심에 와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불의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저항의 방법으로서 이런 북카페 또는 바의 형태를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있나요? 우선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리움이 많아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같은 운동을 부활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지금은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뭐랄까 국민들을 통제하거나 국민들을 이렇게 한 명의 리더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이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 방식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시기에 맞는 것이 이제 문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요. 혼자 하는 문화라는 건 없거든요. 개인의 취미가 문화가 되는 게 아니고 취미들이 모이면 동아리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일 장소가 필요해서 우선 리버티라는 우리의 가치를 담은 이름으로 해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흘러온 어떤 한 명 인물의 중심에 이런 어떤 이 정치라든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한 명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가치가
아닌 네네. 또 사람이 장악을 하고 맞습니다. 그걸 보고서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단 지성 문화를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겠다. 프랑스의 17세기 때 살롱 문화가 있어서 네네, 그때 그것처럼. 당시에 모든 예술 사상이랑 거기서 프랑스를 움직이는 사상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됐으면 그래서 하는 이제 바람이 그 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이제 바로 요 장소네요. 네. 그죠? 그런 집단 지성의 문화, 즉 우리 오빠의 이념과 가치를 네. 이렇게 키워서 생장시켜가지고 네, 맞습니다. 확산시키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환생을 하신다고 해도 네. 그분들의 그 명민함이라면 문화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이 단어, 이 용어 자체가 네.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네, 맞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섭렵하고 있는 용어가 네. 바로 또 문화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이 오픈하신 지가 한 6개월 되어 가나요? 네, 이제? 딱 이제 6개월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실험 기간은 이제 좀 지났다고 보는데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신 이 문화의 공간이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면에서 네. 얼만큼 현실화되고 또 거기에서 발견하는 또 새로운 어떤 그 감각? 또 네. 새로운 가르침?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젊은 우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물론 그렇구나. 매일같이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가득 차면 저는 아마 빌딩을 세울 텐데 그건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많이 와서 우파의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그래요? 어제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토론이 안 끝나니까 마감을 못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토론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당이 다르거나 계파가 다르면 서로 뭔가 적이 되고 쉽게 동지도 되지만 네. 우리는 뭐랄까 이념적인 동지가 되어가는 네. 기분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걸 너무 토대로-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청년 단체들도 활동을 하게 되고 네. 뭐 그 단체들이 연합 파티를 열기도 하고 그래서 인물로 뭉치는 게 아니고 이념으로 뭉치니까 그 옛날 좌파들이 했던 것처럼 오히려 더 끈끈해지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 장소 안에.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왜냐하면은 정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너무 이 우파 이제 우리가 우파라고 얘기해가지고 만나는데 네. 이게 너무 인물 중심 특정 네. 막 이런 맞습니다. 그 정당 이게 이념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막 이 좌파와 이 이념이 다른 사람 무리들과 싸우는 것보다도 더 심한 분열과 맞습니다. 비난과 네. 서로의 그 음해와 막 이런 게 너무 지나쳐서 네. 정말 거기에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에서 이런 건전한 이념을 위한 토론의 장 그리고 결속의 장소가 이렇게 생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지금 현재 정치권은 이제 바 문화잖아요. 네. 뭐 박바, 황바, 족바, 김바 그러니까 그 인물이 그런데 뭐 좌파 정책을 쓰든 우파 정책을 쓰든 맞아요. 뭐 그냥 바들은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젊은 무조건적이에요. 청년 세대들이 하는 말은 당시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추종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우파의 이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버린다. 더 이상 그의 바가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념 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바라는 그 문화가요. 그 위험성이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더 배우고 성장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역사라는 것이 또 우리 이 사회라는 것이 이 유기적인 생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을 하면은 그러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반역자, 뭐
고향이 바뀌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저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머,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욕먹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맞습니다. 하면 사실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그게 일일이 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우리가 똑바른 가치, 우파의 가치, 뭐 작은 정부, 공공부문 축소, 낮은 네. 세금, 네. 힘의 외교 등을 갖고 달리다 보면 네. 그분들도 언젠가는 아 저들이 옳았다, 너희가 맞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좋은 나라로, 더 잘 사는 나라, 더 윤택한 나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 다가서는 모습을 만들어 드린다면 그때쯤에는 이제 의심이 없어지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창당 준비를 하고 계신 그 네. 정당의 기본 그 정책 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 유학에서 국가 혼란 사태를 보고서 이제 이 불의에 대한 저항의 의식을 가지고 바로 오셔서 이 리버티 라운지 이 바를 먼저 이제 만드셨는데요. 거기서 그러면 애초에 그 리버티 라운지 바를 이거를 만드신 이유가 정당을 창립을 하기 위한 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 언제 이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라운지 리버티를 만들고 되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동일한 게 뭐냐면 지금 하는 정치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이념,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 신자유주의 이념에 굉장히 이렇게 심취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어느 대한민국에 우파 정당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새벽당이라는 당 자체도 이 라운지 리버티에서 꼽힌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젊은 우파 청년들이 많이 와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이념의 이제 동지가 되어갔는데 거기에서부터 그래 그럼 우리가 진정한 보수 정당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서 대한애국당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를 많이 보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속된 말로 너희도 어차피 병신이고 우리도 병신이면 한번 붙어볼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좀 주의를 하게 만들자. 경각심을 일으키자.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저들도 지금처럼만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거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좀 건방지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늘 지금 뭐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우리 소위 말하는 우파라고 사실상은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거는 이념을 확실히 하는 그런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또 새로운 이런 정파의 그거였지. 그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저희 태극기 집회나 뭐 정당이나 뭐 소위 말하고 보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청년들을 불러와야 된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청년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을 받아줄 만한 진정한 보수의 이념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정당이 또는 그런 기득권의 어떤 그런 세력이 그런 사회가 없었다는 거죠. 커뮤니티가. 우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태극기 집회를 나가시고 거기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신 그 어르신들을 저희가 배척하거나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국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는 거를 물려주신 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집행부, 지도부, 맞습니다. 그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는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어르신들은 최대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께서 저희에게 그 지혜를 많이 주시고 경험들을 물려주시면은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한번 넘어지면 좀
다시 한번 손 잡아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문화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듣고 싶은 키워드가 막 툭툭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태극기 집회에서도 보면은요, 저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이 우리 참여자들, 이 순수한 민초 국민들은 전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나오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력, 조직을 갖추려고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 태극기 집회를 지금 이 국난의 이 심각한 사태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권력을, 자기의 폐를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걸 간파하셨다는 게, 그리고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지혜가 있으시다는 거. 그냥 단순한 우리 정말 막 한창 왕성한 이 젊은 층의 지식과 그냥 넘쳐나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과 삶에서 겪은, 그리고 그 역경을, 역사의 그 고난을 함께 여기까지 걸어오신 그 분들에서 나오는 그 지혜, 지혜라는 것이 어떠한 지식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를 마음에 다 담고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너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실은 저는 이 리버티 라운지 그 기사를 해가지고 봤지만은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뭐 이렇게 모이나 막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많이들 온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떻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서, 우리 사실 기성인들은요, 맨날 이거 주소록 받는 거 그거로 서명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저는 우선은 특별히 크게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게 사실 저의 좀 일종의 전략이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우파의 아지트고 뭔가 비밀스러운 장소, 그래서 일부러 지하에 만든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지하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뭔가 나만 아는 장소, 이렇게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 장소,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홍보도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이게 입소문을 이제 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들어오면 두 명을 데리고 오고, 그 두 명이 또다시 네 명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이제 하나 둘씩 단골이 생기고 여기서 일어나는 문화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아마도 저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공연을 제가 주최하거나 제가 행사를 주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픈 행사 빼고. 왜냐하면은 문화는 자생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걸 주입하고 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대중들은 딱 멀어지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경제 관련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주최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주최를 하고 저는 홍보해드리는 역할만. 그래서 이제 자생적으로 홍보가 되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세력이랄까요? 젊은 청년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우파의 확장성을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특별히 뭐 막 무슨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뭐를 막 유인물을 만들어서 뭐 막 기타 치고 색소폰 불고 뭐 이런 게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술이고, 예술은 문화의 한 하위 장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파는 예술하고 문화를 조금 이렇게 혼돈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사실 문화. 그렇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게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 그죠? 또 이렇게 서로 인간관계, 관계, 만남, 이런 모든 것이 문화라는 것이죠.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확실한 그 우파의 가치를 표방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그런 운동,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게 됐다. 지금 제가 사실 저는 정당을 그때는 하시는지는 모르고 이제 이 바만 이제 보고서는
이제 만나서 이렇게 여기를 한번 찾아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당 그 창당을 하려고 네. 준비를 다 하셨다고 그때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네. 놀랐는데 되게 용기가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지만 정치를 하려면 네. 일단 돈과 조직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게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돈과 조직 이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전혀 마련한 적이 네. 없고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그 개념부터 박살을 내버려야지 우리가 새로운 신진 정치 문화가 생길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돈 없고 세력 없으면 시도도 하지 말라는 불문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이번 새벽당으로 그 불문율을 깨버린다면 오히려 정치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네. 청년들이 사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미래에 뭐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어, 뭐 나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많은데 저건 부자들만 하는 거고 뭐 재벌가 아니면 지역금 물려받은 국회의원들만 하는 거니까 뛰어들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라운지 리버티를 중심으로 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 당이 창당에 성공한 다음에 네.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낸다면 네. 그 말씀하셨던 돈과 조직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반의 돈과 기반 조직이 없이 장당에 성공을 한다면 네. 더 많은 우파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러게요.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돈과 조직이 물론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선거를 뛸 때도 저희는 분명히 보여드릴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구상하고 저도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네. 저는 물론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난국에 뛰어나와서 엉뚱하게 정말 창당 과정에 2번이나 거기에 네. 뭐 아주 핵심에 네.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그런 참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정치는 돈이다, 조직이다. 그래서 저보고도 뭐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세력을 만들어주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게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제가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박 대표님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아주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정치,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이 뜻을 제도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웠던 그 이상을 사실상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속으로 약간 지금 이제 기대 반, 네. 또 걱정 반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정말 기존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과 조직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돈과 조직이 없어도 이렇게 새롭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대표님은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후원금 받아갖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접 생산 활동을 해서 네.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네. 이제 정치를 하겠다 해서 리버티 라운지가 혹시 그런 어떤 동력은 아닌가요? 동력까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네. 우파 파이 자체가 워낙 작고 장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아직까지 마이너스 수익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성공 아닌가? 그렇죠. 초기에 그 벌써. 정도 마이너스가 안 나면 그러게요. 6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보면 좋은데. 저는 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뭐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줍니다. 뭐 홍보를 해라, 팜플렛도 돌리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네. 저는 이 가게에서 제가 돈 벌려면요 네. 우파 파이를 키워버리면 돼요. 전 국민의 절반 뭐 60%가 예를 들어서 우파 지지자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가 지지자일 때보다 손님 3배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의 우파의 유행을 만들어 버리는 게 라운지 리버티를 통해서 제가 돈을 버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아까 뭐 조직과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저는 지금 저가 하는 라운지 리버티도 그렇고 새벽당 당 작업도 저는 스타트업 사업이라고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대로 네. 운영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을 차리려고 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뭔가 시도당, 전국 시도당을 가진 막 중앙당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던지는 거예요, 자꾸. 네, 네.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충족하는 조건 5개 시도당 5,000명 정도 해서 그다음에 조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라운지 리버티를 사무실로 한다든지 또 없으면 누군가 빌려서 한다든지 네, 물론 네. 후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한 다음에 네. 작으면 조직이 작으면은 민첩하지 않습니까? 민첩한 방향으로 그 다음 상황을 보는 거죠. 또다시 그게 이제 벤처가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가 중견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점포로 네, 먼저 맞습니다.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그 시장 경제의 원칙 을 따라서 시장 경제의 원칙에 확실한 우파의 이념을 기본으로 해서 뭐 아주 뭐 사업 전략이 좋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약을 보니까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약 파는 것 같은. 아니 그렇게 팔아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우리는 확실한 이런 보수 이념의 그 가치를 팔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그런 이념의 그 판매에 대한 수익이 바로 조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 인간의 지지자들이니까.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화는 그리고 예술은 특히 이미 콘텐츠화가 되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술도 성당이나 교회나 뭐 되게 신성시되는 직업이었거든요, 미술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뭐 인사동만 가도 미술 사고 팔 수 있는 세일즈가 가능한 문화 콘텐츠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정치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념을 세일즈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이념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성 정치인들 100명보다 저는 현대차 판매사원 100명이 오면은 그 베스트 판매사원 100명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념 홍보 좀 해라고 맡기면 우리 우파 이념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고객의 맞아요.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켜줄 줄 아는 그것 자체도 정치력이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런 활동들에 이제 지금 이미 바로 지난주에 발기인 대회를 맞습니다. 지난주가 맞나요? 네, 이제 4일 전에 5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서 이제 지금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우파의 이념 세일즈를 이제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첫 세일즈 며칠의 행보 어떻게 느낌이 어떠셨나요? 뭐 판매 전략으로 치면 이제 방문 판매를 방판을 띄웠는데요. 네, 방판을 이제 원래 방판을 요즘에 고가의 제품을 방판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옛날처럼 이제 요구르트 하나 들고 방판을 띄웠는데 경상도를 먼저 돌았어요. 아무래도 일단 우리의 우군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상당히 괜찮은 성과들이 있었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들 만나셨는지. 우선 시장 상인들과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부산에 자유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도 되게 좋지 않아요? 자유시장 가서 우리 막 전부 그냥 막 우파네요. 그죠?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과 얘기를 막 나눠보니까 그분들도 60대 70대 분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제발 젊은 놈들 좀 나와라. 그리고 세금이 너무 높고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들 많이 할 때 어르신 사실은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젊은 2030 우파 정당을 만들고 있다. 근데 우리끼리 하면 무조건 엎어지니까 어르신도 나중에 꼭 우리를 도와서 지혜를 주시고 그 뒤에서 우리를 좀 딱 버티고 서 계셔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 울산도 그랬고 창원도 그랬고 뭐 다들 똑같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 창원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대구까지. 아주 경상도 지역에서 핵심 거점을 다 이제. 그 이승현 형님이라고 이제 저랑 같이 창단 준비한 형님하고 막 여관에서 자면서 핫바 먹어가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성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민심을 들어야 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국민 속으로. 근데 그들은 국민들과 완전 담을 너무 철저하게 잘 쌓아놔 버려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맞아요. 선거 때만 그냥 시장 방문하고 맞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정책이 나온다 해도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오고 자기네들의 이권만 챙길 그런 정책만 힘을 쓰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에 직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관심도 많이 있진 않은데요. 우파 조직은 정말 작은데 그 적은 숫자인 만큼 이 가슴이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걔들도 지금 걔들이라고 하면 그 친구들도 뭐 하나만 걸려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고 하는데 그 하나에 우리가 섭을 지고 이제 불길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참 지금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정당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방문 판매를 하면서 이념을 판매하고. 근데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지금 시장을 지금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가 우리 우파에 대한 그 진정한 우파의 가치를 실현해 줄 정당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확실한 우파의 이런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방문 판매하시면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뭐 이제 기회주의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저는 왜요? 뭐 지금 이때 들고 나온다고? 뭐 하필 지금이야 한데 왜냐하면 지금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안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이들은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무심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어르신들은 이제 군복을 입고 많이 활동하시지만 저는 그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정말로 김정일 그때 당시 김정일 모가지를 따기 위해서 정말로 숱하게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 말을 실제로 해요. 교관들하고 같이 모가지 1에서는 모가지 딸 수 없다. 뭐 과격한 말씀이라서 죄송한데 그때는 김정일 세대. 그래서 안보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가 대북관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희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경제 관점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최소한 화폐가 거래의 가치를 지닐 때는 돼야 논의가 오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 돈과 북한의 돈은 아예 거래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수준으로 일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 인권 운동을 또 모토 중에 하나로 삼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 운동을 시작을 해서 북한 내부의 자유의 바람을 좀 일으킨다면 그 지금 3대 독재 체제도 분명히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도 이미 거기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순으로 우리는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과격하게 뭐 북폭을 외치지 않는다고 해서 안보관이 바로 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그거 사실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보 쪽도 결국은 그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맞습니다. 그 원칙으로 이념을 확실히 확산시키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면 자연히 그게 안보라는 것이죠. 그죠? 조금 더디더라도 그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서울의 우리 그 국경을 그 38선을 그 가까이에 이 3천만이 지금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지금 무력으로 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은 사실은 이제 겁주기 위한 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장마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많이 이런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런 실상들 그런 물질적인 어떤 번영 이런 거를 담은 USB 이런 걸 정보를 많이 북한에 밀입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가치의 확산으로서 충분한 안보 그리고 결국은 그걸로 이제 통일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그 아까 언뜻 이렇게 빨리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 새벽당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네. 얘기하셨죠. 자유의 새벽당의 근본 그 정책 목표 네.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건 거는 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선거철이 아닐 때 더 선거철처럼. 아, 선거철이 아닐 때. 네. 네, 그 말이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선거철. 그게 정치인들의 여태까지 정말 고질병이죠. 고질적인 그 위선. 네. 그게 딱 그거거든요. 네. 선거철 때만 뭐 민생 챙기고 선거철 때만 완전히 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항상 선거를 보면서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 지선도 그렇고 생각하는 네. 게 끝나고 나서 바로 선거철처럼 하지. 그러면 국민들이 진심을 알 텐데. 그렇죠. 근데 끝나면은 현수막 하나 걸고 뭐 지지해주신 여러분 끝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부터 바로 그냥 또 자기네 개파 싸움만 하고 있고. 그래서 현수막 하나 걸고 끝날 게 아니라 네. 선거 끝난 뒤에 선거철처럼 하면 그 다음 선거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외치는 거고 뭐 작은 네. 정부나 낮은 세금 이건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새벽당이 나아가는 길은 스타일리시한 우파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킹스맨을 보시면 정장을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고 되게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좌파들처럼 뭔가 이렇게 물고 뜯어지고 쌍욕을 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정말로 잘 차려입고 아주 젠틀하게 그리고 상대가 뭔가 빈틈을 보였을 때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가차없는 미소로 웃으면서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미소로 박살을 내는 게 정말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스러운 경박하고 천박한 그런 욕설이 아니라 확실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논리와 그런 그죠? 논리로서 왜냐하면 벌써 이 사회를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것은 확실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지 막 그런 지금 거짓 복지, 거짓 선심 이걸로서 지금 곧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스타일리시한 그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런 클래스 있는 우리 우파 문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이 방문 판매 그 행보를 시작을 하셔서 이제 경상도 지역을 먼저 출발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큰 로드맵에 대해서 비전에서 이 시간만큼은 좀 홍보를 해주시죠.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인천을 갈 예정이에요. 인천에서도 또 새로운 움직임이 약간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인천을 움직이고 그 다음이 서울 그리고 이제 경기 혹은 경북인데 그건 아직까지 어느 쪽에서 먼저 딜이 되는지에 따라서 좀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자국민 중심주의예요. 지금 예멘 난민 사태에 있어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당에 또 집회를 참가하고 이번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6월 30일에 광화문 쪽에서 광화문에서 아마 동화면세점 앞일 겁니다. 그 제가 주최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해서 만드는 예멘 난민 그러니까 가짜 난민 반대 집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하면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게 지금 좌파들의 모토인데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낸 사람이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시장 원리로 치면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어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를 먼저 또 건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어요. 저희는 뭐 제가 어떠한 저 개인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는 게 왜 동성애자들을 막 옹호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 절대 옹호하지가 않고 저는 천주교 신자면서도 반동성애자예요. 천주교 신자예요? 네, 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 믿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없죠. 적그리스도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마녀 사냥하고 화형시키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세금의 문제, 뭐 아니면은 그 교육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자는 일종의 뭐 탈동성애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파일 뿐이니까 그 반동성애 운동 같이 우리 또 기독교 분들하고 같이 네네네. 지금이야말로 천주교 기독교가 같이 합쳐서 같이 차별금지법 네. 이걸 막아야 되는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움직임을 또 할 것이고 이번에 어떻게 보니까 뭐 무슨 인권법인가 뭐 그걸 해가지고 뭐 성경을 뭐 가르치고 뭐 이거를 금지한다고 그게 아마 그걸 발의를 했다네요. 인권조례하고 네. 그 차별금지법의 이름을 또 바꿨어요, 얘들이. 네. 국민인권 어쩌고 저쩌고. 뭐 인권법인가 네. 뭔가 그걸로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따라가서 막아야 되는 네,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홍보를 하자면 이제 학부모들. 지금 정교조 교육에 신물이 난 학부모들이 네. 너무 많은데 네. 우파층에 표를 주기 싫어서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번에.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학종 폐지, 교육 자율화 등등을 외칠 겁니다.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는 더 늘어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갈 수 있고 학교가 학생들을 받아낼 그릇이 안 되면 학교 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세금으로 너무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교육 자체가 무너져서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고 그렇죠. 이 사교육을 폐지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정책은 완전히 잘못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하나는 몸케어 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지금 저지. 이제 몇 달 안에 계속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자 그러면 지금 주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새벽당이 추구하는 그 활동이기도 하고 또 우리 우파 국민들의 투쟁 주요 쟁점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에 이제 난민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그리고 이제 교육에 있어서 학종 폐지와 특성화하는 정시 확대. 정시 확대. 자 이런 이제 큰 그 우리 그러니까 사회 우리 국가의 문제 주요 쟁점들에 나서 이제 앞으로 투쟁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부산, 울산, 창원 이제 그쪽 지역을 했고 인천을 이제 다음 저기를 하셨는데 뭐 특히 뭐 부산과 인천을 마음에 계획을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산 지금 우리 전국토가 새파랗게 민주당 지역구로 이제 편승이 됐잖아요. 이번 지선 이후로. 근데 저는 6.25 당시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전략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을 때 부산에서 전선을 다시 세우고 인천에서 메가더 장군이 상륙 작전을 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대구, 경북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인천에서도 옆으로 쳐서 우리가 서울을 수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은 정말 위대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당도 역사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전략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전국토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까지 자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지금 부산, 인천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우파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우파의 방법으로서 우리 우파의 역사로부터 배워서 그 전략으로 지금 투쟁에 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정말 그 원대한 뜻, 그것이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한 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애초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이 투쟁의 시작한 본 그 뿌리의 기본 우리 건국 이념의 뜻 단단히 마음에 붙드시고 그리고 그 뿌리를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확산시켜주는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저는 이 일을 접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초심을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티가 나면 언제든지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철회해 주셔도 되고 저도 스스로 물러날 것이고
죽는 거라든지 투옥된다는 거라든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잡히지 못한 국가 이념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는 네. 뭘 걸고서라도 움직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정말 발로 뛰면서 네 이렇게 직접 실천에 행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우리의 새벽을 기다리며 네. 또 그 새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 운동에 앞장서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해는 꼭 떠오를 겁니다. 네, 네, 정말 그 의지 끝까지 잘 관찰해 나가시고 계속 지켜보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